38번 한번 보세요. 38번. 요거 제가 오늘 드린 내용 정리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내용 정리 프린트물을 보면 과학은요, 규칙도 있기는 하지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다. 요게 더 중요하겠죠. 과학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즉 우리 사람은요, 생각하고 추론을 해요. 그래서 가설을 만들죠. 그런데 실험하기 전까지는 이 가설은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론이 되지 못한 추측일 뿐이에요. 이 실험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돼서 가설이 맞다고 증명이 되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계속 실험하면서 걸러지고 뭐만 남게 돼요? 맞는 것만 남게 됩니다. 즉 실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당연히 결과는 점점 더 정확해지겠죠? 우리가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실험을 거듭함으로써 점점 더 정확하게 만드는 과정이야. 이 과정을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앞자리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는 모습, 뒤로 나가서 스탠딩에서 서서 듣는 모습 아주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38번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과학이 키워드인데 창의적인 가설을 검증하는데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수정해서 지식으로 전환한다는 겨. 이 반복적 검증과 수정이 결국 뭐야? 이게 바로 실험 연구죠. 그치? 이게 바로 실험 연구인데 이것을 통해서 가설을 뭘로 만들어? 지식으로 만든다. 가설을 지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요거 제목 문제도 좋습니다. Science, 과학은 the evolution, 진화다. From creative hypothesis, 창의적인 가설에서 to proven knowledge, 증명된 지식으로의 발전, 진화다. 제목 문제 좋죠? 자, 그 다음 it,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뭐뭐이지만은 괄호 쳐버리세요. 과학은 rule-based procedure, 규칙에 기반한 절차이지만 procedure은 절차. It is very much a creative process. 이것은 매우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Conjecture, 추론이라는 뜻이죠. 추론은 is a philosophical invention.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의고사 뜻 단어 시험 안 봤네? 그치? 깜빡했어. 이따가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 추론은 철학적인 발명으로 끊어 cooked up,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 분사 구문이지. Rather mystically, 다소 신비롭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무엇에 의해서? By the mind, 우리의 정신,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무엇을 거쳐서? Through the mental computation, 머릿속의 계산을 거쳐서요. 그런데 이 머릿속 계산을 우리가 신중한 contemplation, 숙고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 말을 다시 정리해보자. 이번 문장 와봐 얘들아. 추론이라는 과정은 다시 말하면 철학적 발명이야. 과학적 발명이 아니라 철학적인 발명이 곧 추론인데 우리가 신중한 숙고라고 부르는 이 머릿속 계산, 즉 사고 과정을 거쳐서 신비롭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그러나 이전에는 가설이 is tested against reality, 현실에 비추어서 검증되기 이전에는 끊어. It is not yet truly knowledge. 그렇죠. 그것은 아직 진정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즉 가설은 is just information, 단지 정보에 불과해요. That represent speculation, 단지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리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근데 좀 약한 빈칸.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에 불과하고요. 진짜 지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Knowledge is information that has demonstrated its usefulness. 차라리 이런 자리가 더 좋은 빈칸 추론 후보죠. 지식이라는 건 정보인데요.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한 정보입니다. 지식은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한 정보입니다. 지식은요, what is left over, 남아있는 것입니다. 끊으세요. After cycles of experimental testing, 수차례의 실험적 검증을 통해서 수차례의 실험적 검증이 have eliminated false theories. 잘못된 이론들을 제거한 후에 남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또 지칭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요 3번 문장의 it은 각각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나 4번 문장에선 knowledge가 나온 이후에 5번 문장의 it은 지식이죠. 가설이 아니죠. 지식은 수차례의 실험적 검증을 통해서 잘못된 이론들을 제거한 후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역시 빈칸 추론으로 바꾼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삽입 문제였기 때문에 빈칸으로 바뀌어질 확률이 높아요. As scientists continually test their hypotheses,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가설을 검증하고 and modify their models, 그들의 모델을 수정함에 따라 뭐 하기 위해서? To account for new and surprising data,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account for,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a kind of learning loop, 학습 루프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학습 루프를 다른 말로 하면 statisticians call Bayesian updating, 통계학자들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이 베이지의 정리에 기초해서 이 베이지의 정리는 이만큼, 요렇게 18세기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토머스 베이스가 개발을 한 건데 이것에 의해서 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은 수학적 과정을 일컫습니다. 이때의 whereby는 해석하실 때 그로 인해 정도로 해석하면 제일 좋아. 그로 인해 by which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수용된 이론이나 예측 모델이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거든요. 자, 요런 자리도 역시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지? 그로 인해서 수용된 이론이나 예측 모델이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뭘 통해서요? 바로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 이론의, 여기 뒤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 이론의 competing variants, 다양한 변형을 the repetitive testing,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수용된 이론이나 예측 모델이 점점 더 정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설에서 무엇이 되는 과정인 거죠? 지식이 되는 과정인 거죠. 어법, 형광펜 꺼내세요. 가주어, 진주어, eat, to 부정사, 그리고 2번에 cooked up 과거분사 구문,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has, pp, 시제 조심하시고 5번 문장에 what,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have, pp 있죠? 시제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emerges가 얘들아 이거 자동사야. 그래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형광펜. 아래에 developed 과거분사. 그리고 whereby, by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어법 해놓으면 될 것 같아.
다음에 39번 갈 건데 39번도 쉬운 설명 먼저 보세요. 오늘 거 진도 41, 42까지 나간 다음에 지난 시간에 34번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거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어는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의미랑 비슷하게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를 말하고 싶어. 그러면 나무라고 하던지 아니면 tree라고 하던지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이 나무라는 단어를 써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필요하면 새로운 뜻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뜻, 특별한 정의 혹은 단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면요, 기존 단어로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설명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시를 이제 듭니다. 이를테면 철학자들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내가 직접 겪은 게 아닌데 내 기억처럼 느껴지는 것에 딱 맞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계속 이렇게 풀어서만 얘기해야 돼. 철학자들이 이것과 관련된 딱 명확한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의 기억을 내가 공유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하진 않았어. 내가 경험하진 않았는데 타인에게 듣고 기억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치? 예를 들면 쌤 친구가 유럽 여행을 갔다가 납작복숭아를 먹었는데 너무 달고 맛있었대. 그러면서 납작복숭아 사진을 막 보내주면서 얘가 어떤 맛이냐면 하고 우리나라 복숭아랑 어떻게 다르냐면 너무 생생하게 묘사를 한 거야. 그러면 쌤은 내가 직접 납작복숭아를 먹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먹어본 것 같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걸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이랑 헷갈려요. 원래 기억은 내가 경험을 하고 내 머릿속에 저장된 거잖아. 그치? 이게 기억이잖아. 근데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저장된 거를 부르는 단어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철학자들이 뭘 만들었어? 유사기억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보세요. 근데 훨씬 어렵게 쓰여져 있다. 기존의 언어가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할 수 없을 때 철학자들은 자극하는 정의를 통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자극하는 정의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유사기억 같은 이런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한테도 새로운 단어가 필요해 라는 느낌이 자극하는 정의예요. 알겠지? 새로운 단어가 필요해 라는 느낌. 새로운 단어가 필요해 라는 이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근데 느낌뿐만 아니라 정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단어가 필요해 라는 느낌과 내가 말하고 싶은 새로 만들고 싶은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어떤 단어의 정의도 플러스로 해놓을게요. 그냥 느낌만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기억하는 것, 이런 게 자극하는 정의인 거야. 알겠지? 요것도 영어 제목 좋습니다. 자극하는 정의의 필요성. 철학적 용어 구분을 위한 자극하는 정의의 필요성. 자, 볼게요. As a general rule, 일반적으로
It's better.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if절이 지금 뭐뭐인지라는 의미로 쓰여서 진주어예요.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해서 뭐뭐인지. 뭐뭐인지가 더 좋습니다. Your definition. 당신의 definition, 용어 정의가 일치하면 as clos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비슷하게 일치하면. 무엇에 일치해요? 이 correspond가 바로 자기 뒤에 전치사 to를 데려오는 거지. 무엇에 일치하느냐? The way, 방식에 일치하는 거야. 이 방식은 다시 한번 수식을 받아요. In which the term is ordinarily used in the kinds of debates. 어떠한 종류의 논의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to which가 이러한 종류의 논의들을 또 수식합니다.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 당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종류의 논의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가능한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이 일치해야 하는지가 더 좋습니다. 여기에 pertinent라는 이 단어 relevant나 related라는 이런 단어가 관련 있는 잠깐만 요거 뭐뭐인지로 해석되면 어색해서 요건 그냥 지워버리자. 원래는 if가 진주어로 쓰일 수 없어서 쌤이 잠깐 착각했어. if는요 진주어로 쓰일 수 없어요. 그러면 뭐를 진주어로 봐야 되냐면 여기 이 문장 전체를 그냥 진주어로 볼게요. 문장 전체를 진주어로 보세요. 문장 전체가 진주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자, 이게 어려워. 무슨 말이야? 일반적으로 당신의 용어 정의가 무슨 말이야? 당신이 쓰는 말. 당신이 쓰는 단어. 그런데 당신이 쓰는 단어는 당연히 당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그런 논의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자, 요거는 다른 사람들도 쓰는 방식. 이건 괄호 쳐버리세요. 자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종류의 논의들에서 이런 거는 그냥 뭐 대화나 아니면 담론, 토론에서 이런 느낌이야. 당신이 쓰는 단어가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도 쓰는 방식에 가능한 비슷하게 일치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영어 문장으로 볼게요. 그러나 there will be 있을 겁니다.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where이라는 관계부사 나와서 수식, 가주어진 주어 적절하고도 심지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To coin special uses,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거야. Through what philosophers call stimulative definition,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This would be the case. 이러한 경우가 해당하죠. 어떤 경우? The current lexicon, 현재의 어휘로는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that 뒤에 you think는 요거 삽입입니다. 그래서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that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구분을 할 수가 없대요. 자, 옆으로 와봐.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특별한 용법, 다시 말하면
단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휘로는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We do not have a term in ordinary language. 우리는 일반적인 언어에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용어냐면 describes a memory, 기억을 설명하는 용어인데, 자, 이 기억은 다시 말해서 어떤 기억이냐면 끊어버려. That i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는 기억. 다시 말해서 여기 엄청 중요하다. 서술형 나올 수 있다. 사람이 경험한 것인데 experience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something과 the person 사이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대시 이렇게 생략이 된 거거든. 근데 중간에 having it을 괄호쳐서 이 the person을 수식해야 돼. 이때의 it은 기억입니다. it은 기억이에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잘 봐.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자, 화면 봐, 화면. 얘들아, 화면 좀 봐.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아닐 수도 있는 기억을 설명하는 일반적 언어에서의 용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여러 번 반복을 해보시고 이거 충분히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거든요.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은 자리라서 형광펜 해놓으세요. 아니면 어법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때의 having을 has라고 출제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옆으로 와봐봐.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는 일반 언어에 없습니다. 즉,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을 뭐라고 하냐? 없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의 기억을 어떻게든 공유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To call this a memory would be misleading. 이것을 기존의 기억이라고 부르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냐면 quasi memory, 유사기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a memory와 quasi memory를 구분하기 위해 a memory와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기억하고 있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quasi memory, 유사기억이란 단어를 만든 거죠. To refer these hypothetical memory-like experiences, 이런 자리 빈칸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가상의 기억과 유사한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서. 진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의 기억이라고 한 거야. 다시. 내가 어떻게든 당신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지고 있대. 이건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야? 아니야?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 아닌 거야.
기억 유형의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억이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과 유사한 이러한 가상의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 유사기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어렵지? 자, 어법 보겠습니다. 어법. in which 형광펜, to which 형광펜. 내용이 엄청 어려워서 기껏 내용 이해했더니 어법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 as possible 사이에 closely라는 부사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 나오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where이라는 관계부사. 그리고 가주어진 주어 형광펜 안 해도 돼요. 여기 what. 그리고 여기 that이랑 are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you think가 삽입이라서 앞에 선행사가 지금 여기 복수지? 복수 선행사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 온 거다. 복수 선행사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 왔습니다. 그리고 쌤이 놓쳤다. 여기 where 경우를 받는 관계부사 where 3번에 where. 그 다음 4번은 아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었지. The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d 그 다음에 여기 of, about 세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had actually experienced 과거 완료 시제.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 위에? 자, 여기 넘겨보면 자극하는 정의에 대해서 나와요.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할 때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그 단어에 일시적으로 정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정의 방식을 우리가 자극하는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0번도 쉽지 않아. 그래서 40번도 내용 이해 잘해야 되는데, 자, 40번도 제가 쉬운 요약해준 거 먼저 보겠습니다. 얘들아, 나라가 힘이 세면요, 권력이 있으면요, 약한 나라의 언어를 잡아먹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쌤이 지금 여기서는 영어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임이라는 예시를 해놨는데, 실제로 조금 더 우리한테 밀접한 예시는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일 것 같아. 일본이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이 이 일본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치? 그래서 보통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만나면 강한 나라 쪽 말을 쓰게 됩니다. 영어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이는 것처럼요. 약한 쪽 언어가 아주 안 쓰이냐? 그건 아니고 낯선 것의 이름만 조금 알려주는 정도? 이를테면 새로운 동물 이름 같은 것만 기존 그대로 써. 약한 쪽 언어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강한 쪽 언어를 쓰는 거야. 예를 들면 호주 원주민 언어는 몇 개만 남고 대부분 사라졌는데 캥거루 같은 이런 새로운 동물 이름 같은 거 있죠. 이 낯선 것의 이름의 예시가 캥거루거든. 이런 것만 남고, 캥거루는 호주 원주민의 언어야. 이것만 남고 사람들이 나머지는 영어를 쓰는 거지. 그래서 원주민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전부 다 영어를 쓰게 됐다. 결국 호주 원주민 언어가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제가 굉장히 쉽게 지금 풀어서 쓴 거고요. 실제 모의고사 문장은 어려워.
권력 집단, 종속 집단으로의 언어 차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며 종속 집단의 언어는 결국 대체되거나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한다. 벌써부터 어렵지? 자, 우리는 방금 쉬운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맞출 수 있어. 영은아, 권력 집단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강한 나라. 그럼 윤서야, 종속 집단은? 그렇지, 약한 나라. 잘했어. 가윤아, 언어 차용은 무슨 말이야? 잡아먹는 거. 언어를 빌려와서 잡아먹는 거, 그치? 언어 빌려오기, 다시 말하면 잡아먹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사회적인 불평등을 반영해요. 그래서 종속 집단의 언어는 결국 대체되거나 사라진다. 오, 이해되지? 그치? 이제 이거 봐봐라. 너희들 학교 가면 있잖아.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너희가 딱 간지나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 핑퐁 복습하는 거야. 예습하는 거야. 윤서 왜 넋이 나가 있냐? 윤서 왜 넋이 나가 있어? 응? 다음 시간 핑퐁 잘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죠? 그죠? 요것도 요렇게 영어 제목으로 형광펜 해놓을게요. The fate of subordinate group languages. 이게 종속 집단이야. subordinate가 종속 집단. 종속의. fate는 운명이고요. 종속 집단 언어의 운명. unequal borrowing to extinction. 불공평한 이 borrowing이 빌리는 거 차용이죠. to extinction. 에서 멸종으로 from A to B, A에서 B로 불공평한 차용에서 멸종이 된다. 보겠습니다. quite often, 종종. 엄마야, 빨간색으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is socially unequal, 불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this is reflected in the fact, 사실에 반영되죠. 어떤 사실이냐면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borrowing, 차용은 차용인데 of words or construction, 문장 구조 또는 단어의 차용이 주어 goes mostly or entirely in one direction, 대부분 또는 완전히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From A to B, A에서 B로 한 방향으로만 간대요. The more powerful or prestigious group, 더 강하거나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to the less favored one, 혜택을 덜 받는 집단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알아. 더 강하거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이게 뭐야? 강한 나라, 그치? 혜택을 덜 받는 집단이 누구야? 약한 나라. 언어가 그런데 사회적으로 종속된 집단의 언어래. 자, 종속이라는 말 들어갔으니까 강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예요? 어이? 약한 나라, 맞지? 약한 나라의 언어가 may provide가 동사고요. from 여기 이렇게는 가려줘야 돼. 상당히 집단 간 접촉에 이른 시기부터 거의 두 나라가 만나자마자 may provide terminology, 용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나 관습에 대한 용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나 관습에 대한 용어는요, speakers of the more powerful group,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의 화자들이 were previously unfamiliar, 잘 몰랐던 언어. 왜 잘 몰라요? 약한 나라의 언어였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어휘 추론 문제로 조심하세요. 어휘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잘 모른다고요? 왜 약한 나라의 언어였기 때문에. 약한 나라의 언어였기 때문에 강한 나라의 사람들은 이전에는 잘 몰랐던 그 단어, 그러한 물건이나 관습에 대한 용어. 잠깐만. 약한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미안,
여기 앞에 나오는 물건이나 관습, 약한 나라의 물건, 관습이었기 때문에로 바꿔주자. 약한 나라의 물건이나 관습이었기 때문에 강한 나라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But the effect of contact in that direction, 그런 방향으로의 접촉의 결과는, 다시 말하면 강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그러한 결과는 may not progress,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y further than this, 이것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n some cases, 몇몇의 경우에는 시드니, 호주의 이 D 언어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건 다 그냥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고요. 이 언어 체계의 운명은 멸종하고야 말았습니다. 즉, 이 D 언어를 말하는 거지. 호주 원주민의 언어는요, 멸종하고야 말았습니다. After the obliteration, 별표, 소멸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언어를 말하는 화자들 중에 다수가 소멸이 되고 나면 멸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The remainder, 남은 사람들은요, 즉 이 남은 사람들은 호주 원주민들이었겠지, 그치? 이 호주 원주민 중 남은 사람이었겠죠. 이 호주 원주민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은 shifted to 전치사 varieties of English 전치사 to 뒤에 varieties of English 명사구 왔어요. 다양한 영어를 쓰는 것으로 바뀌었어. 이 영어는 어떤 언어였어? The language of the people who had suppressed them.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의 언어야. 그럼 다시 말해서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은 강한 나라의 사람들이겠네. 그치? 강한 나라 사람들의 언어였던 영어를 약한 나라 사람인 호주 원주민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요게 이제 아까 우리 D language 위에 써놓읍시다. 약한 나라의 언어, 호주 원주민 언어. 그래서 from A to B 이렇게 괄호칠 거예요. dominant는 지배적인이란 뜻이라 지배 집단, 즉 강한 나라로부터 to subordinate groups, 약한 나라로의 언어 차용은 reflect, 반영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을요. 자, 여기 잠깐만,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 출제된 부분이구나. 그러면 요거 안 나오는 부분, 요거 이미 요약문으로 출제된 거라 요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본문이 아닌 거예요. 본문이 아닌 거야. X 해버려요. 그러면 어법 한번 보겠습니다. 어법 1번 문장에 동격의 that, 그리고 동명사 주어, 동사는 goes, 단수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2번에 may provide,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이어져 있어야 되거든? 멀리 떨어져 있어서 to provide 이런 식으로 광역여고생들 출제하기 진짜 좋아하셔. to provide 아니에요. 너희들 깜빡 속을 수 있겠지. 왜냐면 이때의 from을 뭘로 다들 많이 착각하는 줄 알아? form으로 착각을 해버려. form으로 착각하지 마. 그래서 얘를 form이라는 동사로 착각해버리면서 provide 자리를 동사라는 걸 놓쳐버립니다. 조심. wit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had pp. 어법 문제로도 좋겠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 After obliterating many of its speaker, 이렇게
동명사나 현재 분사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겠어요. 설아 이거 필기해놓고. 8시 40분. 내용 정리 한 번 더 안 해줘도 되겠죠? 괜찮지? 그 다음에 41, 42 그냥 끝내버리고 쉴게요. 41, 42 끝내버리고 쉬자. 여기 쉬운 설명으로 가세요. (1900년에는) 공장에서 전기를 거의 안 썼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기계가 증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전기를 거의 안 썼어요. 근데 전기가 싸지고 좋아지면서 점점 쓰기 시작한 거죠. 전기 모터를 더 잘 쓰게 됐어요. 전기 전문가가 많아지면서 설치도 쉬워져서 이제 사람들이 더 전기를 많이 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전기는 어느새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겠지. 한 가지는 안 바뀌었어요. 문장 삽입 이따가 조심하게요. 공장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발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공장 안에 작은 발전소를 직접 뒀어. 밖에서 외부에서 전기를 사오는 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발전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외부 발전소의 전기는 요거 이렇게 써놔. 외부 발전소 전기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이 외부 발전소를 본문에서 중앙 발전소라고 하거든. 이 중앙 발전소의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발전소의 전기는 부족해. 공장에 쓰기에, 끌어오기에 부족해요. 그래서 이 중앙발전소의 전기는 거의 집이나 가게 불 켜는 용도 정도, 공장을 돌릴 수는 없었어. 또 이 중요한 전기를 남한테, 여기서의 남도 누구냐면 아까 그 외부 발전소, 중앙발전소겠지. 그런 중앙발전소한테 맡기기 싫어했어. 왜? 중앙발전소한테 맡겼다가 전기가 만약에 끊겨버리면 공장이 멈추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개인 발전소를 늘 두었습니다. 공장 자체의 개인 발전소. 개인 발전소라는 건 공장 자체 발전소. 발전소가 중앙 발전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전력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공장들은 중앙 전력소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그래서 자가 발전 시스템에 의존했습니다. 요건 제목 문제로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1900년에 at the close of the first decade, 첫 번째 10년이 끝날 무렵인데, 이 첫 번째 10년은요 in which electric systems had become, 과거 완료지, 전력 체계가 자리를 잡은 때였어. A practical alternative for manufacturers, 제조업자를 위한 실용적인 대안으로 막 자리를 잡은 그 시대가 끝날 무렵이었는데요. 이때는 이 the power, 이게 이제 공장에서 사용되는 동력의 5% 미만이 came from electricity, 전기에서 왔답니다. 전기가 많이 쓰였다는 거야, 안 쓰였다는 거야? 전기가 이때까지만 해도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the technological advances of suppliers, 이 전력 공급자의 기술적인 진보가 전력 체계와 전기 모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make 때문에 형용사 보어 겁니다. 저렴하면서도 신뢰할 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 공급자의 집중적인 홍보 활동이 결국 이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촉진했죠. 이 새로운 기술이 바로 뭐야? 전기. 자, 그리고 이 문장도 지금 우리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도치여가지고. 이 문장 전체를 그냥 쭉 쳐놓읍시다. 앞부분은 도치, 뒷부분도 어법이 중요해요. 변화가 주어고 was가 잠깐만 미안 쏘리 여기 이 변화는 가속화하는 것의 이 목적어고요. Further accelerating the shift가 한 덩어리야. Further accelerating the shift가 현재 분사로 한 덩어리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어 역할을 합니다. 보어 역할을 하고요. was가 동사고 the rapid expansion이 주어인 거지. 급격한 증가는 변화를 더욱 가속화했는데요. 무엇에서의 급격한 증가냐? 바로 숙련된 전기 기술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더 가속화된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전기 기술자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Who provided the expertise,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숙련된 전기 기술자였고 이 전문 지식은 또 수식을 받죠. Needed, 필요로 되어져요. To install and run the new system. 이때의 the new system은 새로운 전력 체계, 전기 전력 체계. 이 새로운 전력 체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로 되어지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숙련된 전기 기술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바로 더욱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진짜 요거 영작으로 좀 나올만 하겠죠? 그치? 별표. 조건으로 도치를 활용하라고 할 거예요. accelerate라는 동사의 원형만 주고 필요시 어휘 변형 이렇게 내실 거라고. 알겠지? 자, 순식간에 전력은요. From A to B, exotic, 낯선 것에서 commonplace, 일상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one thing didn't change, 문장 삽입 조심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Factories continue to build their own power supply systems on their own premise. 요런 부분 요렇게 빈칸 나올 수 있죠. 핵심 내용. 공장들이 계속해서 자체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만든 거야. 그들의 공장 부지에. 원래 프레미스는 전제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냥 공장 부지라고 해석하십시오. few 세모 거의 없는 이란 뜻이라 제조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뭐 하는 제조업자? 전기를 구매하는 걸 고려하는 제조업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규모 중앙발전소에서. 이거는 외부 발전소인 거죠. 그치? 이거는 외부 발전소. 외부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걸 고려하는 제조업자는 거의 없었어요. 넘어갈게요. Designed to supply lighting to local homes and shops. 지역의 집과 상점에 공급할 조명으로 조명을 공급하기 위해 설계가 된 거라서 이 중앙발전소는 had neither A nor B. 사이즈도 스킬도 갖추지 못했어요. 뭐 할 만한? 대규모 공장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규모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소유주들은 분사구문이에요. Having always supplied their own power. having pp로 나와 있는 거 별표 3개. 요거 어법 문제로 나오기 좋습니다.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시제가 과거죠. 이거보다도 한 시제 더 과거를 의미해.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동력을 항상 공급해 왔었기 때문에 이 공장 소유주들은 were loath to assign 맡기는 걸 꺼렸어요. 그런 중요한 기능을 assign A to B 외부인에게 맡기는 걸 꺼렸어요. 즉 중앙발전소한테 맡기는 걸 꺼렸어요.
외부인은 중앙발전소. 자, 이제 두 문장 남았습니다. They knew that.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A glitch in power supply, 전력 공급에서의 결함 하나가 would bring their operations to a halt. 그들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that a lot of glitches might well mean bankruptcy. 아하, 아무래도 결함이 많으면 이것은 반드시 파산을 초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As a new century began,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때 a survey found that, 한 조사에서 밝혔죠. There were already, 이미 5만 개의 민간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거 중앙발전소랑 다른 개념, 뭐야? 공장 자체 발전소를 말하는 거랬지? 공장 자체 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건 far surpassing, 무려 3,600개의 중앙발전소를 훨씬 더 초과하는 수였습니다. 내용 이해되죠? 자,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어서 어법 형광펜 1번 문장에 in which had become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요거 in which 합쳐서 when으로 바꿀 수 있죠? had become은 과거 완료고 그 다음에 used 과거 분사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affordable and reliable 형용사 보어 형광펜 그리고 3번에 여기 도치 너무 중요하다. Further accelerating the shift towards 도치 너무 중요하고요. 뒤에 가면 컴마 후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중요하고요. needed 과거 분사구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로 저라면 그냥 서술 영작으로 내버려요. 대신에 어형 니들이 변화시켜 이렇게요. 그 다음에 consider 뒤에 무조건 bying. 왜냐면 consider이라는 동사가 가지는 성격이에요. 목적어로 동명사만을 취합니다. 투부정사 안 데려와요. 그런데 헷갈리지 마. 바로 위에 continue는 자기 뒤에 동명사 목적어를 데려오든 투부정사를 데려오든 상관없습니다. continue가요. 그래서 continue랑 consider 헷갈리지 마시고 consider은 ing. 그 다음에 designed to, designed 분사구문 그리고 neither A nor B 너무 중요하죠? either A or B 바뀌면 안 되고요. 9번에 분사구문인데 having pp로 나와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각 그냥 supplied로 출제될 확률 엄청 높음. 알겠지? 그 다음에 진짜 동사는 were입니다. 그리고 that은 병렬 구조인데 이거 형광펜 안 해도 되고요. 여기 surfacing 분사구문 정도만. 자, 34번 쉬운 설명 먼저 한번 봅니다. 과거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과거를 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로 나 시험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나는 이번에 시험 잘 볼 거야. 난 상승곡선 그릴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1학년 때 시험을 못 봤던 게 인생을 망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상승곡선을 그리기 위한 밑받침이 되는 거라고. 그치? 혁명가들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즉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나 앞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하면서 과거에 먼저 앞선 혁명가들을 관찰했어요. 앞선 혁명가들은 어떻게 했더라? 그래서 미래의 모습을 만들 때 이 옛날 모습, 즉 과거를 우리는 참고합니다. 결국 미래를 만들 때 과거를 참고하는 건 맞아요. 역사라는 것은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쵸? 역사라는 건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거라서 역사는 이미 결과를 알아요.
이미 결과를 알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 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죠. 역사가들이 가진 통찰력은 뭐냐?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의 일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조선 그 시기에 일제강점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여러 가지 그 저항하던 독립운동들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광복이 결국엔 됐는지, 이런 거를 역사가들은 설명을 할 수 있죠. 즉 과거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의 생각이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꾼다는 거지. 과거의 일은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던 과거는 그대로지만요. 결국 이 역사가들이 기술하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의 시점에서 이 조선의 광복, 이게 왜 이루어졌을까를 보면서 결국 일본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해석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38번 지문의 어려운 해석으로 와서 볼게. 34번이지. 34번에 과거와 미래, 즉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난 일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항상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즉 과거는요, 미래에 영향을 받아왔대요. 그치? 과거는 항상 미래에 영향을 받아왔대요.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에 이르는 예시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는 것처럼, 즉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 혁명가들은 나 이런 나라 만들 거야 라는 미래의 대의를 구성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 계속 과거를 참고해 왔어. 즉 나는 공산주의를 만들 거야, 세울 거야 라는 이 미래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 항상 민족주의라는 과거를 참고해 온 거죠. 그래서 미래는 이 과거의 회복과 과거의 복제와 또 과거의 영웅들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모델로 전수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면서 미래를 계획을 해요. 즉 미래를 상상할 때, 미래를 계획할 때 우리는 이 과거의 것들을 본보기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서술은요, 그 당시를 살던 동시대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데 기초해. 왜? 역사가들은 미래의 시점, 즉 미래라는 시간에서 과거의 일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그 당시에 광복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광복이 될 거라고 몰랐어. 그치?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들이 광복이 다 되고 나서 거꾸로 쓰는 거야. 왜 조선이 일본에게서 독립이 됐나, 어떻게 광복이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가가 이 과거의 일에 대한 어떤 통찰력,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서술하는 능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라는 건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된 미래, 즉 쌤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현재도 과거가 되고 미래도 과거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과거란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된 미래, 쉽게 말하면 1930년도 과거고 1945년도 과거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된 미래라는 건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된 미래라는 건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말하는 거지. 그치? 1945년 광복 같은 걸 말하는 거지. 그런 것의 축적, 요 앞에 말하는 과거가 이제 그 일제강점기 1945년 전까지의 많은 사건들을 말하는 거고, 즉 과거라는 건 결국 어쨌든 미래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쌓이는 것이다. 역사가는 과거 일의 결과를 잘 알고 설명하는 거예요. 즉 과거가 미래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오히려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즉, 과거는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인데, 쌓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야. 과거의 일을 두고 우리가 미래의 시점에 대한 생각들, 미래에 대한 생각들로 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실을 인식 변화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왜?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왜? 아, 그랬구나 라고 해석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조선이 결국 독립됐을까? 아, 일본이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지지를 쳤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광복될 때 사람들은, 그 전의 사람들은 몰랐다고요. 이 사실을, 그지? 이것을 역사가가 통찰력 있게 써내려간 것이지. 그래서 결국 역사라는 것은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